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1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답답했었는데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일단 오늘도 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 실적 발표가 사실 오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 나온 것들하고 오늘 보고서 나온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엔터주더라고요. 인바디 엔터 좀 업종 요새 왜 주가 안 좋은지 인바디 아이패밀리 SC SBS 크래프톤 삼성화재 환인제약 성광밴드 STI 한국전력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하이트젤로 덕산네오록스 TLB 원익PNE CJ제일제당 ISC 조선업종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터는 어제 주가 빠졌던 이유는 이제 앨범 판매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키즈도 그러니까 지난번 앨범보다 이게 밑에 있다 보니까 에스파도 훨씬 못 미치죠. 절반밖에 안 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좀 이제 성장 꺾인 거 아니냐.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앨범을 안 산대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제 반간첩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규제 SNS 같은 거 좀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사실 앨범을 좀 산 경우들이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앨범 보이세요? 7, 8, 9월에 중국 지금 앨범 수출이 그냥 완전히 거의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냥 아예 안 팔리는 겁니다. 이건 그 정도로 지금 중국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인 미디어 관련 규제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블랙핑크 리사가 프랑스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중국이 불편한 시각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보 계정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앨범보다 지난 3년간의 앨범의 시대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월드 투어. 근데 기본적으로 앨범도 팔려야죠. 뭐 앨범이 안 되는데 월드 투어만 잘 된다고 그게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앨범이 지켜주는 가운데 월드 투어가 잘 되면 더 또 모멘텀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분간 또 모멘텀이 이렇게 되면 공백 상태죠. 그래서 엔터주를 여기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미 주가 이미 충분히 빠져 있고 또 여러 악재들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이젠 데이터 보면서 아마 또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뭔가 주가를 크게 올릴 만한 이벤트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래서 왜 하락하는지는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좀 앨범에 대한 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영혼이 좋은 산업은 진짜 없는 것 같고요. 그 잘 나가던 K-팝도 뭔가 좀 이제 꺾여버렸죠.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약간씩 균열이 생기는데 진짜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해 2차 전지 저런 엔터 정말 끝없이 갈 줄 알았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지금은 뭐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영원한 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좀 말씀드리면 인바디가 실적 발표를 어제 이제 최근에 했는데 김충현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실적은 좋아요. 기대보다 잘 나왔고 해병대 입찰하면서 그 마진 높은 장비 판매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체성분 분석기 우리 이제 그 뭐 보통 건강검진 할 때 이렇게 딱 위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내 몸무게 뭐 이런 거 다 재잖아요. 지방은 어느 정도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체성분 분석기 뭐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죠. 영업이익률도 27.8%. 전문가용은 이제 저런 뭐 군에 납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뭐 이 피트니스 센터 이런데
근데 가정용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전문가용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용이 주력이니까 이게 지금 성장하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처음 미군 입찰 성공한 이래 지금까지 미군향 매출로 106억 정도 기록했는데 어쨌든 이제 비싼 모델이 또 납품이 되면서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 군 쪽 중심으로 납품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다만 전쟁 때문에 이 4분기 진행될 입찰이 좀 연기됐대요. 이거는 좀 4분기에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펀은 낮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인바디 하드웨어에 저런 장비에다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그 합쳐서 판매를 해서 좀 더 이익률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매년 영업이익률 20%, 자기자본 이익률 15%. 예. 아무튼 경제적 해전은 갖고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성장이 좀 둔화됐죠. 그래서 올해는 성장을 못했어요 거의. 근데 이제 내년이죠. 내년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성장률 내년에 15%. 그리고 지금 퍼도 8배라면 싼 거죠. 다만 배당을 좀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일단 기업 본업은 괜찮다. 다만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수주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퍼 자체는 상당히 낮은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DB금융투자의 허진의 연구원 아이패밀리스시 요새 주가 잘 안 가죠. 근데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매출 급증, 영업이익 3배, 올리브영. 로맨이란 브랜드 아시죠? 요게 이제 올리브영하고 일본에 잘 팔리거든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퍼는 9.3배밖에 안 되고. 예. 그래서 동종업계 최고 수익성이고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는 배경이 그 MD 인력들이 좀 이제 상품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쪽의 인력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타겟팅이 10대, 20대예요. 그러니까 딱 맞죠. 이걸 기획 구성하는 직원들의 연령이 낮으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많지 않고 저비용 고효율 또 유명한 연예인 안 써요. 그냥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 써가지고 비용을 확 줄였죠. 예. 그래서 해외 화장품 비중이 67, 한국이 34, 일본이 30%인데 전체 매출 97%가 로맨에서 발생하고 틴트와 아이섀도우 비중이 높고요. 평균 단가가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 그러니까 좀 그래도 가성비가 있는 제품들이죠. 1020 세대가 주 타겟입니다. 제가 뭐 여성분들에게 화장품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특히 이제 10대, 20대 분들은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이 써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틴트, 아이섀도우 이쪽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틴트는 요 입술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가도 싸고 다만 요즘에 중소형 화장품들이 좀 피로도가 있어요. 많이 올라다 보니까 좀 쉴 것 같은데 쉰다면 또 기회가 되겠죠. 왜 실적은 뭐라고 할 게 없죠. 예, 잘 나왔어요. 이번 휴식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SBS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여전히 좀 어렵고 광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콘텐츠리 중앙과 또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역성장은 좀 지속 중이다. 그래서 일단 이익 나는 건 괜찮은데 아직까지 성장으로 전환을 못하고 있고 모멘텀도 부재하고 그래서 좀 기간 조정 나올 것 같고 다만 내년 1월에 스튜디오 S랑 유통사 컨텐츠 허브가 합병합니다. 그럼 이제 현금도 늘어나고 드라마 제작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좀 그 괜찮은 평가를 했었죠. 예전에도. 펀은 내년 기준 6배고 그래도 적자가 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TV가 살아나야 됩니다. 광고가. JTBC는 연간 520억 적자하고 CJ ENM도 미디어 플랫폼 부분은 좀 적자거든요. 근데도 SBS는 돈은 벌고 있어요. 이제 그 점은 긍정적이지만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결국 광고가 언제 돌아서느냐 요게 관건이고 근데 이제 수출 경기 좀 살아나니까 광고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내년에 올해보다 경기는 좋다고 하거든요. 예, 일단 그 수출 기업들이나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또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거예요.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인상 기조는 끝났고 인하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상황 자체가. 다만 지금 싸고 이런 건 좋은데 뭔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좀 버티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래프톤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성 연구원님이 지난번에 실적 잘 나왔죠. 그래서 부담도 없고 이번에 또 IR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응답 했던 거 적어주셨는데 4분기 어떠냐? 4분기는 비수기라. 그러니까 약간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4분기는 좀 쉴 수 있다. 실적은. 모바일 어떠냐? 중국 상황. 일단 둔화폭은 좀 감소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성장은 아닌데 뭔가 둔화폭은 그러니까 엄청 성장하는 건 그런 거 아니지만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고 인도 쪽 어떠냐? 인도는 22년도 아주 좋았던 시기에 한 10% 정도 나온다. 예, 4분기는 어떠냐? 4분기 인도에서 크리켓 그 스포츠 월드컵이 있고 시험 기간이 있어 좀 비수기긴 하지만 한데 그래서 3분기보단 좀 늘긴 어렵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3분기보단 4분기가 좀 둔화돼요, 실적은. 그 신작은 다크앤다커가 내년 상반기 나올 것 같고 이번에 그 부산에서 열리죠, 그 G스타 거기에서 시연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소송 이슈 있지 않냐? 넥슨이 이기면 이름을 바꿔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 100% 자체 개발해서 일단 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름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인조이는 G스타에서 시연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 이 두 가지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기대해볼 만한 게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펄어비스가 내년에 게임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크래프톤은 올해 내내 이제 예상을 했죠. 내년에 나온다. 올해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대한다면 게임주 중에선 제일 좀 편하죠. 내년 일단 이 신작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화재는 일단 목표 주가 올렸고 이익은 기대에 부합했고 근데 뭐 우리가 약간 안 좋은 건요.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자동차 보험료 좀 인하 추진 중인 것 같아요. 요건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막 이렇게 계속 가긴 어렵고 또 많이 올랐어요. 올해 연초 대비.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도 꽤 되죠. 예. 우선주가 아마 7% 이상 나올 겁니다. 본주가 5.8%. 그러니까 배당만 받아도 괜찮고 아니면 근데 지금 투자해가지고 막 편안하게 가져갈 구간은 아니고요. 올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제 배당날 후에 내년 초에 주가가 한번 확 빠진다면 보통 이제 고배당주는 연초에 한번 확 빠지거든요. 배당 많이 주니까 배당날 후에 이제 그럴 때가 또 진입할 기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만 원대 정도 그 구간이 편하고 그냥 지금은 보유하시거나 관망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나 조현병 치료제 요거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죠.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이고 매출이 계속 잘 나와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4분기에는 약가이나 영향 때문에 내년에 약가가 좀 일부 영향을 받아서 분기 대비로는 이익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 이후로는 긍정적 요인이 있는 게 향남 신공장이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 원가율도 하락할 것 같다. 선제적으로 올해 비용이 또 증가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 낫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건 이 매출액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주력 제품은 계속 성장해요. 그러니까 괜찮죠.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익은 좀 바뀔 수도 있어서 주가도 안 비싸고 예전에 한번 그 여기 내부자도 좀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좀 편한 구간이다.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 성광밴드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뭐냐면 기대에 못 미쳤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했지만 더 높은 성장을 기대했지만 거기에 못 미쳤고 석유화학과 조선해양 비중이 높고 요새 피팅 업체들 주가 다 안 좋아요. 뭐 유가 빠지고 거기다가 또 조선주들도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기회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선이나 이런 쪽은 이게 막 올라갈 때 쫓아가면 결과가 별로 어쨌든 안 좋고요. 내려갈 때 투자해서 좀 기다리면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모멘텀이 당장은 없다 보니까 좀 부진하고 그러나 피팅 업체들을 이제 좋게 보는 이유가 LNG 투자는 계속 일어나요. 저기 동남아 쪽도 LNG 발전소를 좀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미국은 LNG 프로젝트 계속하죠. 수출하기 위해서. 사우디 아람코는 해양 프로젝트. 예. 중동에서 투자가 많죠. 특히 석유화학 프로젝트 이제 진행을 하는데 석유화학 비중이 높은 회사죠. 또.
그리고 4분기 주요 수주 예정 프로젝트는 FLNG. 이게 보통 FLNG 삼성중공업이 많이 하죠. 근데 이제 FLNG 프로젝트가 또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역시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투자하는 뭐 그런 산업들이 좀 많죠. 이런 뭐 LNG나 예, 또 석유화학, 여기 사우디 같은 경우. 예. 근데 좀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큰 그림은 바뀐 게 없다. 밸류에이션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티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TI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주가가 좋았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일시적 비용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평택 공장, 삼성전자 여기 인프라 투자가 좀 지연되면서 개발비도 좀 있었고, 근데 그리고 리플로우 장비나 이런 것들은 신규 장비인데 요게 이제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HBM에. 그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꺾인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장비 수주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1차 목표 수준 15대 중 12대를 이미 확보했다. 그리고 해외 비메모리 업체로도 저 리플로우 장비를,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플로우가 평평하게 해주는 거죠. 기판과 칩을 붙이기 위해서. HBM에 또 필요한 장비죠. 그래서 주로 이 STI는 하이닉스, PSK 홀딩스는 삼성전자, 이렇게 경쟁 구도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안 좋았지만 내년에 또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내년 실적 대비 10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 예, 아무튼 실적 안 좋다고 뭐 내용이 안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건 숫자가 안 좋은데 그게 일회성인지 그걸 보는 거죠. 한전은 실적 좋았어요. 이번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10개 분기 만에. 예, 근데 4분기는 좀 다시 좀 이익이 줄 것 같다. 뭐 적자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좀 일부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신한에서는 4분기에 9천억 정도 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금 인하 가능성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요금 인하 할까요? 총선을 좀 앞두고는 있지만 지금 사실 전기요금 올려야 돼요. 예. 합리적으로는 올리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너무 적자가 큽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선거 있으면 못 올리죠. 선거 아마 그래서 끝나고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전도 좋아지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 지금 국제유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볼 건 이제 크지 않다. 다만 주가는 참 답답합니다. 2년간 너무 적자를 많이 봐가지고 전기요금 인상이 당장은 아니고 이제 총선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버티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 뭐 안 좋다고 정리할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우시 원고님이 리노공업 목표 주가 이번에 실적 그래도 괜찮았어요. 감손했지만 추정치에 부합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0년 18년도에 35.9%인데 지금 그 후로는 매년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42.8. 그러니까 경제적 해제가 있죠. 이 회사는 거의 독점 기업 중에 하나죠. 소켓. 예. 그래서 이 뭐죠? 포고핀, 이렇게 핀처럼 생긴 소켓하고 고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러버 소켓. 러버 소켓은 ISC. 둘이 이제 양사가 하는 게 좀 다르죠. 예. 근데 리노공업도 어쨌든 이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면 예,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도 해야 되고 수많은 뭐 연구 개발용 칩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리노공업도 중장기적으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너무 이익률이 높은 게 부담이죠. 저게 저러다 부러지면 어떡할까. 그런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연구 개발 해야 되고 반도체 기업들도 테스트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PER 20배니까 뭐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예, 그렇다고 뭐 싼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보니까 26년도에 실적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바닥이에요. 실적. 방향성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향성만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예, 다만 위에 업사이드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막 주가가 한번 시장 때문에 흔들릴 때 그때 접근을 하시면 좋겠죠. 이오테크닉스도 대단한 게 아침에 급락했다가 오후에 다 올려버리더라고요. 오늘 한미도 올랐고, 그러니까 HBM 쉽게 안 죽어요. 왜? HBM 장비가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9월, 10월에 수주 받았잖아요. 그거 언제 반영돼요? 내년에 반영되죠. 그러니까 보통 내년 1, 2분기 아마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회장도 곽동신 대표도 뭐라 그랬어요? 내년 굉장히 좋게 좀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곽동신 대표가 어제 주가 급락하니까 30억을 사버렸어요. 자기 회사 주식도. 아무튼 뭐 사는 거는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의 초점은 내년에 맞춰져 있다. 이오테크닉스도 실적은 그래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저 디스코가 하고 있는 저 장비를 품질 테스트 통과해서 수주를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어요. 아직 뉴스가. 아마 내년으로 좀 연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가에 좀 당분간 부담이다. 네, 거기다 기존의 전통 레이저 마커, 레이저 어닐링, 열처리 요건 좀 성과 보죠. 근데 이게 성과가 좋을 리가 없죠. 전통 장비는. 어차피 저건 내년에 기대해야 될 몫이고, 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저 후공정, 예, 스텔스 레이저로 후공정해서 뭐 이렇게 웨이퍼 같은 거 잘라내는 거죠. 그런 것들 기대하는데 그게 좀 지연된 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방향성은 유효하고요. 저게 또 된다면 일본의 디스코가 거의 독점인데 이걸 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주가가 좀 당분간 답답할 거예요. 왜? 시점이 좀 늦어졌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든 이오든 다 진짜 매력 있죠. 예, 뭐 누구나 사고 싶은 딱 기업인데 제가 말리잖아요. 예, 왜? 6배, 하나는 3배. 예,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급락할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기다렸다가 예, 이렇게 오른 구간에선 보유한 분들이 가져가는 거지. 지금 들고 계신 분,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 오른 반도체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 그건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어쨌든 내년을 좀 기대하되 약간 모멘텀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가 좀 이렇게 횡보하겠죠. 근데 모르죠. 또 여기서 뭐 삼성전자가 막 또 위가 열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은 일부 염두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뭐 숫자만 보면요. 그 다음에 세경하이테크 잊혀졌던 기업인데 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왔고 예, 근데 우리나라 삼성 쪽의 폴더블 폰은 좀 기대 이하라고 합니다. 출하량을 1200만 대 정도 예상했는데 200만 도 정도 좀 낮춰서 1000만 대.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실적 좋았냐? 예, 왜 추정치 올리느냐? 중국이 잘 나가요. 중국 폴더블 폰이 잘 팔린대요. 근데 세경화이트는 중국 비중도 있거든요. 중국 스마트폰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세경화이트 거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스마트폰 잘 나간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러면 뭐 중국 스마트폰 비중 높은 기업들은 세경하이테크를 보면서 야 진짜 좋아지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도 좋은 뉴스고 그러니까 이 세경하이테크에서 끝날 게 아니라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아 중국이 확실히 스마트폰 좋아지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어제 제가 밸류 계산 해보니까 무릎이 한 16,000원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 싸고 그 레벨까지는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빠졌죠 그동안. 그러니까 조금 회복도 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하이트젤러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기대보다. 물론 역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왔다 하긴 좀 그렇지만 기대보다는 이게 잘 나온 이유가 마케팅을 많이 안 했나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아주 좋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일단 맥주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점을 찾자면 켈리 판매가 비중이 늘어났대요. 예. 테라는 좀 아쉽고 소주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고 근데 일단 맥주나 소주 판까지 올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렸는데 이게 매출이 늘어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이트진로는 좀 부담스럽다고 항상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퍼가 비싸요. 20배가 넘어요. 성장주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장비 아까 리노공업도 20배 넘는데 하이트진로도 2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이트진로가 성장주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로. 왜냐면 맥주는 옛날만큼 맥주나 소주 시장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하이트, 야 나는 뭐 참이슬, 나는 테라 이게 아니죠 요즘에. 그래서 좀 고성장은 좀 쉽지 않아서 20배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주가 급등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요. 매출 늘면 돼요. 소주 맥주 판매 많이 되면 밸류 비싸도 갑니다. 근데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확인할 때까지 싸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는 걸 이용해서 비중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 덕산네오록스는 이번에 기대보다 잘 나왔고요. 드디어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 폴더블 폰, 또 내년 초에 또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패드 나오니까 계속 좋아지는 분위기예요. 근데 폰은 24배. 그래서 과거에 40회까지도 갔었는데, 다만 계속 박스권 트레이딩 하세요. 뭐 그렇다고 뭐 옛날 2017년, 16년만큼의 고성장, 그러니까 17년만큼의 고성장은 당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덕산은 계속 트레이딩 하기 되게 좋아요. 뭐 아시죠? 가격대도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5만 원 근접하면 좀 줄이고 4만 원 깨지면 오히려 늘려나가고. 그게 잘 맞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미 4만 원 이제 중반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구간은 아니에요. 예,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적절하게 또 현금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메리츠증권의 양승수용은 TLB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DDR5는 오히려 늘었다. 그러니까 핵심은 DDR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아니 어떤 기업은 적자 났는데 폭락을 하질 않나. 근데 어떤 기업은 적자 났대는데 주가 급등해버려요. 헷갈린 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핵심을 보셔야 돼요. DDR5입니다. 전체 비중이 42까지. 이게 좋아요. 내년에 더 좋죠. DDR5 더 많이 쓸 텐데. 비중도 높고. 예. 그러니까 그때 심택이 좀 아쉬웠던 게 DDR5 비중이 그렇게 많이 못 늘어났어요. 대덕전자나 TLB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결국 DDR5 싸움 아닌가. 이게 늘어나느냐가 관건인데 TLB는 그게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가가 아주 싼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원익 PN이는 워낙 그때도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익 PN이 예, 그때 한참 주가 좋았잖아요. 그때 조금 예, 수익 실현 좀 하셨어도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아무튼 그 후로 주가 엄청 빠졌죠. 막 지금 이게 2차전지 쪽이죠. 근데 일단 질문들을 워낙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보니까 그로스 리서치라는 데서 아마 독립 그 리서치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근데 이제 탐방 보고서를 적어주셨고 신규 수주 늘어나고 있고, 물론 무조건 수주가 중요하죠. 수주 늘고 있고, 다만 올해 말까지 신규 수주가 5천억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럼 역대 최대 수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고객사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과 유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이클러 장비는 배터리 이제 마지막에 성능 확인해 주는 거,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장비 중에 하나고 거의 독점이라고 하고 있고요. 충전기 사업도 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쳤죠. 그래서 P&E 솔루션이 충전, P&E 시스템즈가 만들고 LX 일렉트릭이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 충전인 400kW급까지 개발을 했고 주요 제품은 이 50에서 150kW 정도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아쉬웠던 게 이게 투자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회계 기준을요. 장비를 만들고 납품을 하죠. 납품하면 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납품한 다음에 이 검수가 끝나야 된대요. 또 장비 검수가. 이 시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늦어요. 그래서 보통 4분기에 인식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좋고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거를 회계 기준 바꿔가지고 컨설팅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납품하는 시점에서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매출과 이익이 반영되는 게 좀 빨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부채가 높아요. 예.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검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거든요. 미리 계약금을 받다 보니까 이건 부채예요. 그러니까 검수가 끝나야 이제 모든 게 다 소진되는데 그래서 계약 부채가 1,80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 부채는 나쁜 부채는 아니에요. 부채 비율 많다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땐 야 이거 왜 이렇게 부채가 많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것도 너무 우려할 이슈는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계 기준 바꾸면서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유상자 이제 끝났죠. 거의 11월 언제죠? 예, 21일 날 상장하니까
혹시 유증 참여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또 수익이 나셨으면 그 물량을 잘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가 좀 안 좋지만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유증도 마무리 단계고 저런 회계 이슈도 이제 내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수주도 잘 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제일제당도 실적 괜찮았습니다. 기대에 부합했고요. 미국 피자 만두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바이오 쪽하고 생물자원 쪽 사업이 조금 부진했다고 합니다. 4분기 매출은 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한 78% 정도 증가한 걸로 좀 추정하고 있고요. 실적 선행 지표들은 이미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4분기하고 내년 실적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내년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게 최악은 지나갔어요. 좀 느리지만 밸류도 낮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제당도 편하게 한번 요새 대상, 제일제당 막 동원 F&B 주가 흐름 괜찮죠. 그러니까 최악이 지나가면서 다만 제일제당이 좀 아쉬운 점은 지금 고금리 시대엔 좀 약간 안 좋아요. 이 회사 제품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죠? 가정간편식. 동원 F&B는 좀 반대고 약간 참치캔.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제일제당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내년을 본다면 워낙 사업부가 좀 많으니까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곡물가가 좀 떨어진 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환율만 떨어지면 음식료 되게 좋을 수 있죠. 그 다음에 ISC는 목표 주가 11만 어제 실적 보신 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내일 또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SKC에 이제 편입되잖아요. 그거 앞두고 주식 보상 비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37억을 다 반영한 거예요. 저거는 뭐 어차피 해야 되는 또 이슈라서 반영을 그냥 한 번에 해버렸나 봅니다. 저거 제외하면 이익이에요. 57억. 근데 이 그래도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그리고 4분기는 재고 조정 마무리되면서 영업이익 84억 정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됐어요. 반영해야 될 거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ISC는 계속해서 그 소켓 아까 리노공업과 경쟁하고 있고 특히 러버 소켓 이런 것들이 비메모리 쪽으로도 AI 쪽으로도 이제 들어가니까 실제 HBM 수혜주예요. HBM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기판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수혜를 받을 기판이 커지면 러버형이 좋아요. 거기에 딱 꽂으면 되니까. 그래서 신규 제품들도 많이 수주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단기 불확실성 해소됐고 올해는 일시 후퇴지만 내년에 매출이 점프할 것 같고 내년 기준 PER 21.5배.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지금 솔직히 쉽진 않고 항상 말씀드리고 어제 막 급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락할 때가 기회고 오늘처럼 또 오를 때는 지켜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을 뭐 적자 봤다고 아까 뭐죠 TLB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적자라고 이걸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업종 요새 좀 부진한데 저는 여전히 조선업종에 대해서 내년까지 시각은 나쁘지 않은데 좀 답답해요. 주가가 안 가니까. 그렇지만 뭐 구조적으로 뭔가 아이디어가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LNG 운반선 내년에 발주 줄 거 아니냐. 컨테이너선 이미 줄고 있고 수주가 더 많이 늘어나겠냐. 그리고 신조선가 많이 올랐는데 계속 올라가겠냐.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동차랑 똑같이 피크아웃 논리예요. 좋은데 더 좋아지겠냐 이거죠. 뭐 거기에 반발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일부 인정할 건 해야죠. 근데 이제 한번 내용 들어보시면 일단 이 역대 최고 수준의 노후 선대 비중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교체 사이클 이거 올 거 아니에요. 이거 명확하죠. 교체해야 돼요. 친환경 선박으로 여전히. 신조선가는 여전히 높을 거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조선사가 많이 없어요. 옛날보다. 달라요. 과거랑. 옛날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물동량 증가하면서 신조선가 올랐거든요. 그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수요가 정말 좋으면서 갔던 거고 지금은 물론 수요도 있겠지만 공급자 우위입니다. 반도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급자 컨트롤하는 거예요. 선별 수주하고. 그러니까 싼 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조선 가격이 내려가기 어려워요. 환경 규제 때문에 비싼 서박 발주도 많고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조선가가 176.23인데 2009년 이후 최고인데 당시 슈퍼사이클 최고치가 191.58인데 근접해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물가지수가 반영된 지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과 미국 소비자 물가로 바꿔서 한번 조정을 했더니 2011년 8월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 지수가 물가를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높진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선종별로 LNG 운반선은 수요 정점은 2030년. 그러니까 LNG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프로젝트도 계획돼 있고 연평균 50척 이상, 아니 70척 이상 발주가 될 건데 평균이 54척 발주된대요. 연평균 전 세계 LNG 운반선이 지난 10년간 54척. 근데 1, 2년 동안 이례적으로 막 너무 많았죠. 근데 27년까지 보면 73척이니까 높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이 좀 있으니까 53척은 한국이 수주하지 않을까. 그리고 27년까지 그 물량이 다 차 있어요. 이제 수주하는 선박은 28년도에 인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주들은 이제 조급해요. 아, LNG 선 필요한데 지금 발주를 넣어도 28년이에요. 예. 근데 이마저도 못 받을까봐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죠. 비싸요. 그리고 LNG 선은 3,000원.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에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부분 LNG 선박 있잖아요. 중국이 요즘에 많이 수주하거든요, 실제. 근데 중국 선사들이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외쪽에는 아직도 거의 압도적으로 한국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기대하는 게 원유 운반선. 원유 운반선은 거의 기대가 없었어요, 그동안. 네. 근데 최근에 현대사무중공업이 4척 단했죠. 수주. 드디어. 한국이 드디어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원래 중국이 다 싹쓸이 했거든요. 하반기에 15척. 상반기 2척. 이거 중국과 일본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에는 안 왔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도 받기 시작합니다. 예. 원래 탱커선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에 좀 소극적인데,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싸긴 안 합니다. 중국과 경쟁도 안 해요. 예. 그리고 노후 선박 비중이 너무 많아요. 탱커. 그러니까 탱커는 앞으로 발주가 늘어나요. 선박이 다 노후가 됐어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탱커 공급이 적기 때문에 운임은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노르웨이 선박왕이 그 LNG 중고선 막 20척 한 번에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탱커선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컨테이너선은 큰 기대 안 합니다. 이미 발주도 많이 끝났고 예, 수주 잔고만으로도 15년 이상 노후선대 85% 교체하니까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주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수주 잔고는 높고 조선소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한 개당 인도량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은 많은데 조선 만드는 회사가 적으니까 공급자 우위고 이 물가로 조정한 신조선가입니다. 2008년도 최고점 대비 아직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LNG 프로젝트 요게 여전히 많아요. 요게 많다는 얘기는 LNG선 발주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탱커선 예, 공급이 없어요. 공급. 인도 예정인 게 내년엔 한 척도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내년에 한 척인가 아마 예, 한 척 정도가 아니면 없는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중고선가, 신조선가 꾸준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급자이고 이 상황에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그리고 조선가는 좋으니까 뭐 조선업종 안 좋지만 요즘에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제 제이스텍이 배터리 셀 제조 공정 솔루션 그거를 이제 공시를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T50 있죠. 예, 이 어디죠? 맞아요. 한국항공우주가 수출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기 같은 거죠. 이 T50 수출 사업용 엔진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엔진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5.7% 정도고 네오이즈가 저기 폴란드의 게임 회사 하나 인수했습니다. M&A. M&A는 저는 괜찮게 봐요. 지분 21% 인수했으니까. 왜냐하면 네오이즈가 이제 신작 공백이에요. 25년에 나올 겁니다. 내년에 없으니까 요새 주가 안 좋지만 이렇게 M&A를 통해서 또
경쟁력 강화하는 건 저는 괜찮다. 그 동원 F&B가 종속회사 그 동원 팜스가 있는데 토지 건물 여기 대한통운에 매각했대요. 이것도 괜찮죠. 비주력 매각하고 어쨌든 집중하겠다. 680억이 또 현금이 확보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내부자 매수 쪽으로는 어제 11월 13일이죠. 한미반도체 어제 그 곽통신 대표가 5만 주 샀고요. 6만 1,000원에 30억 매수했고, APS 오랜만에 그 정기로 대표가 주가 좀 빠졌었죠. 근데 5만 주를 6,700원에 또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HCT는 유철상 상무가 8,150원에 7,500만 원. 롯데아메트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정말 제가 내부자 매수 본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여기 상무부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증시는 마무리가 돼서 한번 시장 또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증시는 모처럼 급반등했어요. 예, 지난 월요일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고, 코스닥이 급등했죠. 오늘 2차전지가 급등해서 그래요. 확실히 2차전지가 올라가줘야 증시가 화끈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쉬운 게 막판에 좀 외국인이 좀 주식을 또 팔아버렸어요. 예, 그건 좀 아쉽지만 코스닥은 좀 많이 샀고,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샀습니다. 5천억을 그냥 긁어버렸고, 오늘은 히토류, 의료에 오늘 뷰노가 좋았어요. 뷰노가. 예. 뷰노가 왜 좋았냐면 매출이요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적자예요. 근데 어차피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뷰노가 한 17% 급등했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 다음에 2차전지 오늘 셀업체들 다 좋았고, 오랜만에 좋았죠. 무인화 관련주 키오스크 이쪽도 좀 일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폴더블폰, 세경아이텍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 때문에 캠트로닉스도 실적이 좋았어요. 여기는 꼭 폴더블보다는 아시죠? EUV하고 OLED 관련주예요. 여기도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아까 옵트론텍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퓨런티어, 세코닉스도 실적 괜찮게, 숫자만 봐선 그래요. 숫자로는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리튬 관련주 오늘 급등했습니다. 임플란트도 그동안 좀 부진하다가 오늘은 덴티움, 바텍, 디오 이런 기업들 좀 올라왔고요. 스마트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요즘에 그동안 정말 안 좋았는데 실적들이 괜찮아요. 그동안 워낙 이게 왕따당의 상황에서. MLCC도 오늘 좀 괜찮았고, 삼성전기만 좀 아쉽네요. 코스모 신소재, 사마콘덴서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챗봇 관련주 강했고요. 인터넷은 카카오, 네이버 둘 다 고르게 좀 요즘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괜찮았고요. 의료기기도 괜찮았고, NFT 관련주, 휴대폰 부품, 철도, 수소차, 반도체 장비주들이 아침에 좀 약했거든요. 근데 DIT가 여기도 HBM 관련주예요. 근데 이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8% 주가가. 그러니까 숫자 나오면 그냥 불을 뿜습니다, 지금. 그리고 메타버스, 방산, 태양광도 오랜만에 좀 올라왔네요. 일부 기업들. 주성 엔지니어링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오릅니다. 아침에 조선주 좀 약했는데 오후에 일단 조금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타이어 요새 좋고요. 한국 타이어. 이제 45,000원까지 오긴 왔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진 거는 해운주는 글쎄요, 큰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페노션 HMM 물론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서 더 나빠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해운주는 조금 부진했고, 아마 이제 근데 그런 거 있죠. 그 LX 인터도 그렇고 페노션도 그렇고 저 HMM 인수 저게 좀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할인 그룹 있죠. 할인 그룹이. 그래서 페노션도 할인 쪽이다 보니까 그게 좀 리스크라면 리스크죠. 빨리 저게 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해운주 오늘 좀 안 좋았고, 보험주 일부 빠졌고, 하이닉스 오늘 좀 빠졌고요. 그리고는 대부분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한 번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시총 2위, LG엔솔이 100조 원 넘어갔고요. 둘이 아주 시총 2위 다툼이 치열합니다. 네. 반도체냐 2차전지냐 싸움이고, 삼성물산 좀 최근에 올랐다가 쉬어갔고, 그리고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 좀 괜찮았고요. 네. 한전은 좋은 실적에도 못 갔습니다. 크래프톤 쉬어갔고, DB손해보험, 그리고 오늘 LNF가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양극재 좋았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오늘은 6% 정도. 오늘 사실 그 자율주행 쪽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SKC, 알테오젠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LS도 오랜만에 반등해줬고요. 영호무역은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쳤더라고요. 그게 좀 빠진 것 같고, 솔브레인 오늘도 좋았고, 한솔케미칼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CS윈드도 5% 급등했고, ISC 그죠? 적자인데 주가 폭등해버렸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2차전지가 다 좀 고르게 반등을 일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은 좀 안 좋았어요. 최근에 화장품은 숫자 좋아도 잘 안 갑니다. 약간 피로감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그 연말까지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을 지금 이 지수대에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좀 답답하고 짜증나서 그런 거지 지수가 나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공매도 금지 계속된다. 저 그 불법 공매도 완전히 없앨 때까지. 내년 6월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 6월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정부 뭐 이유를 뭐 너무 여러분들이 막 이게 그래서 뭐 어떤 이유가 있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공매도 금지 뭐 이미 결정됐고 우리가 더 여기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매도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락 변동성이 완화되니까 그 점은 긍정적일 수 있죠. 어쨌든 공매도는 금지가 됐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목할 거는 공매도 그거 이제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뭐에 집중해야죠. 이제 숫자, 기업 실적,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 분기 보고서 오늘 다 나왔죠. 그래서 전자공시 들어가서 분기 실적 한번 보시고 뭐 문제 있나, 아니면 더 좋아진 게 있나, 이런 것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많은 기업들을 보고서를 그냥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보지 마시고 내용을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그래서 안 좋게 좀 구조적 문제 있으면 정리하세요. 교체도 하시고 그런 것도 해봐야 돼요. 그냥 뭐 물렸으니까 난 영원히 가져가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닌 건 아닌 대로 한번 잘라도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바뀌었는데 좋아지면 그거 한번 사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아야죠. 해봐야 알아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뭔지 된장인지 이거 찍어 먹어봐야 안다. 진짜 그거 맞는 말이죠.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그건 꼭 한번 이번 실적 시즌 통해서 여러분들 포트도 다시 한번 또 재정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어쨌든 오랜만에 잘 끝나서 다행이고요. 내일도 이 기세 이어가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은 오전에 라이브 있습니다. 오전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